자기 지금 뭐 6억짜리면 6천만 원 손해봐야 되는데 뭐 줄일 수 있을까요? 이러는데 지금 6천만 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네. 사기에 의한 취소는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사기를 당했다라는 것이고, 사고는 정말 단순하게 말하면 내가 착각을 해서 어떤 의사표시를 했다라는 건데, 분양계약은 저희는 한 번 하지만 시행사는 이거 100번, 1000번 하거든요. 이런 취소 관련된 주장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치들을 많이 마련해두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수비 변호사입니다. 네, 저희가 저번에 이제 분양계약 해제 관련된 영상 올린 다음에 문의가 진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구체적인 쟁점별로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찍을 건 이제 차고 취소, 그리고 사기에 의한 취소,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합의로 해제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 전화 온 것 중에 좀 제일 안타까웠던 것들이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보통 대부분의 분양계약들이 중도금을 한 번이라도 납부하면, 내가 넣은 게 아니라 그냥 은행에서 대출로 자동으로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자기 맘대로 해제를 못하게 돼 있어요, 해지를. 근데 그 상담 오신 분들 좀 안타까운 게, 자기는 이제 10%만 포기하고 해지하는 거에서 줄일 수 있지, 어떻게 줄여볼까 이런 고민하고 오시는데, 제가 보면은 이거는 10% 내셔도 해지가 안 된다. 그럼 되게 당황하시거든요. 그냥 갑자기 잔금까지 다 치러야 되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았죠. 상담 오신 분들이 다 그거를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자기 지금 뭐 6억짜리면 6천만 원 손해봐야 되는데 뭐 줄일 수 있을까요? 이러는데 지금 6천만 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런 얘기를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차고 취소랑 사기에 의한 취소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고 취소랑 사기에 의한 취소 모두 민법 규정에 따른 것인데요. 차고에 의한 취소는 민법 제109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사기에 의한 취소는 민법 제1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에 의한 취소는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사기를 당했다라는 것이고, 차고는 정말 단순하게 말하면 내가 착각을 해서 어떤 의사표시를 했다라는 건데, 실제로 예시를 하나 들자면, 제가 이제 전라남도 광주에 살아요. 그래서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아파트를 이거 싸게 나왔다 하고 계약금을 넣고 바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경기도 광주에 있는 아파트였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할 수 있는데, 실제로 어떤 사안에서 차고 취소가 문제가 되면 법리적으로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차고 중에 동기의 차고라는 게 있어요. 동기의 차고가 뭐냐면은 계약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평수, 금액, 뭐 아니면 이제 일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이거 해서 이거 사서 뭐 해야지, 이건 내 마음의 동기잖아요. 이거 계약을 하게 된 동기, 그런 거는 계약 내용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이 집 사가지고선 뭐 아들 줘야지, 아니면은 이 집 사가지고선 뭐 임대로 돌려야지, 이런 것들은 계약 내용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뭐라고 판단하고 있냐면은, 이런 동기의 차고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이제 내 마음속에 있던 거를 의사표시의 내용을 삼았을 때, 나 이거 수익형 부동산을 돌릴 거야, 너 이거 알고 있지? 이런 걸 보면서 계약 내용을 삼았을 때, 그때 한해서 취소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이런 것들은 다 차고 취소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사례들을 보면은 차고 취소가 인정되는 사례들이 많지 않아요. 분양계약은 저희는 한 번 하지만 시행사는 이거 100번, 1000번 하거든요. 그냥 뭐 거의 밥 먹고 이것만 하다 보니까 이런 취소 관련된 주장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치들을 많이 마련해두는데요. 대표적으로 내가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광고라던가, 아니면은 저희 이제 분양계약할 때 상담하잖아요. 상담 내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계약의 일부로 구성되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넣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법원에서 판결한 것 중에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서 내용 외 상담 시 분양 요원과 구두 또는 서면상으로 이루어진 특약은 어떠한 내용으로도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서면을 서명 날인한 경우가 있었는데, 법원에서는 이런 특약이 있었다는 점을 비춰봤을 때 분양 광고나 분양 상담에서 언급되었던 전용 면적 이런 것들은 분양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차고 취소가 쉽게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사기도 비슷한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뭐 좀 과장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걸 보통 다 사기라고 보진 않아요. 저희 상담 오시는 고객분들이 이제 다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거 내가 들었던 거랑 다르다, 당연히 사기니까 이제 취소할 수 있지 않냐. 근데 실제로 현실이 그렇진 않습니다. 우선 대법원 법리부터가 좀 달라요. 대법원 법리를 보면은 상품을 광고할 때 뭐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 사실을 말했거나, 아니면 이제 말해야 될 사실을 안 말했다면 그건 이제 사기에 해당한다. 근데 그게 아니라 물건 홍보 과정에서 단순한 과장 정도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건 이제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이제 대법원 판례이고요. 실제로 사급심 법리를 대부분
대부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아파트의 부대 시설 아니면은 구조 자재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한 상황이라서 사기에 의한 취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거나 아니면 이제 불확실한 표현이 있잖아요. 좀 추상적인 표현, 그래서 초역세권, 미래에 좀 불확실한 사정들, 뭐 예를 들어서 GTX가 개통된다 이런 것들에서 실제와 달라졌다고 해서 그걸 다 사기라고 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뭐 사기니까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저희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게 어떤 게 되고 어떤 게 안 되는지를 좀 판단받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차고 취소나 사기에 의한 취소가 인정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분양 계약할 때 시행사에서 이거 분양 계약 체결 자격이 있다 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 은행에서도 중도금 대출까지 승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막상 들어가려니까 이거 입주 대상 시설이 아니다 라고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이러면 이제 잔금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안인 것 같은데, 법원에서는 이 집적센터에 입주하는데 법령상에도 제한도 없고 금융기관 대출로 분양대금 조달이 가능해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법령상 제한이 있어서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라고 봐서 이에 대한 착오가 없었으면 원고가 이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분양받은 시설에 뭐 입주할 수 있는지 여부, 적법한 소유권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분양대금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 이런 것들은 분양계약 체결에 정말 결정적인 요소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착오가 있으면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최근 엄청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동탄 파크릭스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전매가 안 되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 수분양자들은 원래 처음에 그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실거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가격 오르면 팔아야지 이런 전매 목적으로 계약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동기착오가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건 내 마음속의 의사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좀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은 시행사에서 진짜 광고를 엄청 했어요. 홍보물, 뭐 상담, 그리고 심지어 그 계약서 체결하러 가는 모델하우스에서도 그냥 벽이 다 전매 가능, 입주 불필요, 도배가 돼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로 다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계약서에 있는 내용만 보고 여긴 전매 가능이란 말 없으니까 이거는 차고 취소가 안 된다고 하기엔 좀 제가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충분히 차고 취소를 고려해보고 실제로도 가능할 것 같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또 기망으로 인한 취소들 중에 내가 적극적으로 기망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줘야 될 말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망에 해당할 수 있어요. 분양업자가 계약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부작위로 인한 기망이 인정이 되는데,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최근에 블랙핑크 콘서트에서 정상가 낸 시야 없음석 혹시 논란 기억하시나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상가 내에 주요 구조물이 있어요. 뭐 기둥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숨기고 분양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 법원은 분양자의 신의칙상 고지 의무 위반을 인정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하급심 판례에서는 상가 호실 내부에 큰 기둥이랑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분양 홍보관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기둥이 있어서 공간 활용에 커다란 악영향을 준다면 수분양자는 계약을 취소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 취소랑 분양대금 전액 반환이 인정이 되었는데요. 이게 거래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특히 이제 공간 같은 경우에 무엇이 구조물이 어떤 것이 있느냐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수분양자는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그냥 차고 취소나 뭐 사기에 의한 취소 사례들을 들면서 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거 보셨다고 해서 감이 오지 않으실 거예요. 사실 긴가민가한 사안들이 많고 변호사가 보기에도 헷갈리는 사안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뭔가 액션을 취하기 전에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상담 오시면 뭐 이래서 이거는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이건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뭐 인정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거 정도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포기할 거냐, 아니면은 가능성은 높다고 이렇게 설명은 들었는데 이거 몇 년 걸려가지고서 이미 잔금 지급기를 도래해서 잔금 지급 채무를 부담한 채로 계속 갈 거냐, 소송을 할 거냐, 아니면은 뭐 성공률은 높다고 하는데 내가 불안하다,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그냥 정말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런 고민이 있을 때.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소송까지 끝까지 가서 이겼을 때, 이기면 당연히 제일 좋은 경우겠지만 그게 아닐 때도 이제 뭐 합의를 통해서 해제를 도출해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굉장히 개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먼저 저희가 승소 확률이 높다 하면 시행사에서 적극
적극적으로 이제 합의에 응해서 생각보다 적은 돈을 내고 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꼭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소송이라는 게 굉장히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작업이잖아요. 시행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러한 모든 피곤한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 그냥 합의로 끝내자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사상으로 취소하는 것 말고도 사기에 대해서 형사상 범죄를 구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합의를 압박하기 위해서 형사 고소를 병행을 할 수도 있고요. 이때 뭐 유죄가 나오면은 그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겠죠? 만약에 유죄가 나오지 않더라도 시행사 입장에서는 조사 받아야 되고 이것저것 뭐 굉장히 머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런 방법으로 합의를 이제 종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이제 다만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만약에 사기 고소를 했는데 보통은 형사 절차가 민사보다 빨리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 진행하고 있는데 무혐의가 나와버렸다. 이러면 민사에서 상당히 갑자기 불리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꼭 저희랑 좀 상담을 받아보시고 뭔가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되게 짠한 경우인데 이렇게 시행사를 설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분양자 진짜 돈 없다. 잔금은커녕 지금 나중에 이자 낼 돈도 없는 사람이다. 설령 분양계약 해제 안 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 절대 못 낼 거고 그 여기 묶여있는 동안 이 사람 어차피 뭐 소송해서 받아낸다고 해도 이 사람 절대 나올 또 구석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시행사 입장에서도 괜히 여기 이렇게 묶여있고 시간 쓰고 할 바에는 그냥 계약금만 몰치하든 어느 정도만 몰치하고 빨리 딴 데 파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절차라는 거는 사실 다 확신을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심지어 옛날에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는 저희가 이제 호텔 대리를 했는데 꽤 큰 호텔이었어요. 건물 하나를 다 통임돼서 쓰는. 그래서 월 임대료가 막 이제 몇 억씩 되는 호텔인 거죠. 근데 코로나 기간 때 이거 해제하겠다고 한 거예요. 계약 해제하겠다고. 당연히 소송하면 1년 넘게 걸렸죠. 그동안 임대료 안 냈어요. 졌어요, 근데. 저희가 해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결국에 그 기간 동안 임대료를 다 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도 조금 긴가민가 했었나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항소심 진행 중에 생각보다 좋은 조건으로 합의가 해서 종결된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소송 절차는 다들 확신이 없기 때문에 소송 절차 내에서도 저희가 뭔가 좀 강력한 주장이 있다면은 그런 게 뒷받침된다면은 설령 심지어 1심에서 지고도 합의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합의 절차도 기본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분양 해제 소송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만 처음에 뭐 합의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이제 일반적인 민사소송 혹은 이제 이를 압박하기 위한 형사고소 그리고 이 민사소송 절차 중에서의 합의 등 되게 다각도로 검토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경험이랑 좀 실력이 있는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합의라는 게 사실 직접 가셔서 만약에 합의해줘 이러면 그냥 대꾸도 안 해줄 거예요.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분양 해제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사실 합의라는 거는 그래서 수분양자랑 시행사 간에 직접 그냥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실제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뭐 내용 증명을 변호사를 통해 보내든 소송을 제기하든 소송을 제기하면 이제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어쨌든 간에 상대방 대리인이 생기기 때문에 대리인을 통해서 연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나게 돼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일반적으로 대면으로 직접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원하실 때도 이런 게 좀 익숙한 변호사들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런 분양 해제 관련된 소송들은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뭔가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